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대학 당국은 부인하지만 명문대에서 아시안 학생 입학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현직 관계자들도 일부 시인하면서 아시안 학생들은 타민족 학생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교육단체 130여 곳으로 이뤄진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합은 지난해 하버드대에 이어 23일에는 예일과 브라운, 다트머스대를 상대로 법무부와 교육부의 입시 차별조사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합은 이들 명문대가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학 내부 관계자와 전직 교직원들도 입시 차별 행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고 합격자 통계도 차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국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사립대 입학사정관의 51%가 아시안 학생이 타민족 학생에 비해 입학심사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대 교지인 프리스토니아는 지난 20년간 아시안 입시생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전체 입학생 가운데 아시안 비중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하버드와 예일 등의 신입생 중 아시안 비율은 줄곧 20% 정도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부통령 후보 선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부통령 후보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부통령 후보로 성공한 기업인을 거론하며 경제 부통령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클린턴은 22일 NBC 방송에서 러닝메이트를 놓고 선출직 공직자뿐 아니라 성공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NBC 구단주 마크 큐반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이 트럼프와 맞붙을 러닝메이트 인사로 재계 지도자들에게 문호를 열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파로부터 경제 분야에서 클린턴보다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클린턴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트럼프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기업인을 거론했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 10일 AP통신 인터뷰에서 정치권 출신 부통령으로 범위를 좁힌 뒤 자신 외 다른 기업인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정치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국정 지도자로서 한계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치와 의회 경험을 갖춘 부통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공화당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을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이 4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증가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와 연방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간 귀화 신청을 한 영주권자는 24만 9,60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나 늘어났습니다. 또 직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2년과 비교해도 귀화 신청은 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퓨 리서치 센터는 뚜렷한 반이민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민자들의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사면 정책이라고 비판받으면서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분이 프로그램 폐지 요구안이 의결 사안에서 제외되면서 외국인 모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브리파트닷컴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17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한 매분이 프로그램 폐지 요구안이 연방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외국인 특기자 모병제인 매분이 프로그램은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과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미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등 보수 강경파들은 매분이
매분이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사면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적극 반대 의사를 밝히고 매분이 프로그램 폐지안을 의결 사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매분이 프로그램 폐지가 결정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의 폐지안이 의결 사안에서 제외되면서 2017 회계년도에서 외국인 특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병이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가 반이민 성향의 선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이민자를 가장 많이 추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2016 회계년도 전국 이민법원의 추방 통계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주 이민법원의 추방 실적은 전국 49개 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16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난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텍사스주 소재 이민법원들이 강제 추방한 이민자는 1,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주의 추방 이민자는 인구가 텍사스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캘리포니아에 7,056명보다 35%나 더 많았습니다. 또 이 기간 발급된 전체 추방 명령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이민법원들이 발급한 추방 명령은 44,2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이어 이민자 추방이 세 번째로 많은 주는 조지아로 3,69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로 플로리다 2,800여 명, 뉴욕 2,700여 명, 애리조나 1,700여 명, 노스캐롤라이나 1,700여 명, 버지니아, 워싱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는 2016 회계년도에 전국 이민법원이 발급하게 될 전체 추방 명령은 75,147건으로 지난 1998년 이래 18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9.11 테러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평화와 화합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정작 뉴욕 시민들은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메모리얼 박물관의 관람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11 메모리얼 박물관 측의 방문객 현황을 분석해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5월 개장 이후 총 방문객 570여만 명 중 뉴욕 시민은 8%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와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주민들이 12%를 이뤘고 그 외 타주 방문객이 50%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30%는 해외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방문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박물관이 테러의 상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라이스테이트 주민이 테러의 충격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실제로 방문 기피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분의 1은 방문 계획 자체가 없다고 대답했고 이유는 테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유학생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반입되는 불법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불법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관실과 국제우편세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약단속 전담부서는 최근 인편 및 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검색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밀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다 미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반입하는 유학생이나 여행자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강남 유흥가 등에서는 일명 신의 눈물 등 신종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학원 강사 이 씨를 포함한 26명이 LA에서 제조된 액체 성분의 마약 4,530ml를 한국으로 몰래 들여온 뒤 판매해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통 방학 등 성수기 시즌이 되면 국가별로 위험 요소를 구분하고 입국자와 반입 물품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볼티모어 국제우편 특성화물 유학생 등의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신종 마약과 관련한 검색이 강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다 인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메모리얼 데이에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교통 흐름을 위해 긴급 보수가 아니라면 도로와 교량 공사 등은 전면 중단됩니다. 뉴욕주 경찰은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 캠페인 버클업 뉴욕을 시행합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모든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어길 시에는 주법에 따라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16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최대 $185의 티켓과 함께 벌점 3점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 뉴욕주 고속도로에서는 도로와 교량 공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급증하는 교통량을 감안해 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긴급 보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전면 중단됩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3,80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3,400만 명은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와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주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셀리나스 강과 피나클스 국립공원 사이 솔데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오늘까지 약 4,000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현재 4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거주하는 수십 가구의 주민들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화재 현장에는 200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으며 소방용 헬기 2대가 상공에서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라크레센터 북쪽 레이크뷰 테라스에서도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스본 스트리트 인근 210번 프리웨이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빠르게 번지며 현재 200여 에이커 이상의 산림이 전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볼티모어 흑인 폭동의 원인이 됐던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의 가해 경찰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흑인들은 다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순회 법원의 베리 윌리엄스 판사는 오늘 프레디 그레이 사망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네로 경관의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네로 경관이 그레이를 폭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고 무모하게 처리해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볼티모어에서 경찰과 눈이 마주친 뒤 달아나던 흑인 청년 그레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레이가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경찰관들은 그레이를 들 것도 없이 끌고 차에 태워 이송했고 의식을 잃은 그레이는 결국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로 인해 볼티모어 지역 흑인들은 폭동을 일으켰으며 건물 60채와 차량 150여 대가 불에 탔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시위대 2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젊어지고 싶은 여성들의 로망, 성형수술 없이 얼굴의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주름살. 그래도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게 대다수 여성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름을 가리거나 없애준다는 온갖 민간 요법들이 넘쳐납니다. 걸쭉하게 만든 베이킹소다를 크림처럼 발라주거나 커피가루에 오일을 섞어 바르는 방법은 유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시술 없이 주름을 즉각 펴준다는 비법엔 테이프와 고무줄이 동원됩니다. 얼굴 양쪽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고무줄로 당겨 머리 뒤에 고정하고 같은 식으로 목에도 장착하면 처진 피부와 주름이 테이프와 고무줄의 힘으로 당겨 올라간다는 겁니다. Really shows you how effective these lifts are. Again, from the front, before, and here she is after. 하지만 가장 효과가 탁월한 건 뭐니 해도 성형수술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과학자들이 수술을 받지 않아도 주름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I don't see why you couldn't put it on every morning and wear it like any other makeup. 화장품을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을 비교해 보니 오른쪽은 눈 아래 주름이 깊게 처져 있는 반면 왼쪽은 팽팽히 펴진 모습입니다. 눈두덩이를 꼬집어 봐도 화장품을 바른 피부는 팽팽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First, you put on this invisible cream on your skin, and that has the polymer in it. And then in the second step, you put on what we call a catalyst. 두 가지 크림의 화학 반응으로 피부 위에 얇은 투명막이 만들어지면서 주름을 펴주는 원리입니다. 인공 투명막의 지속 시간은 24시간. 화장도 할 수 있고 물과 비누로 문질러도 잘 안 떨어지는 데다 빛과 공기도 잘 통해 두 번째 피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3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점은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것. 하지만 대량 생산이 이뤄지면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매일 두 번째 피부를 가면처럼 쓰고 벗을 날이 그리 멀진 않아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대배심원단이 어제 퀸즈 형사법원에서 열린 대배심 심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 씨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2일 조기 유학 한인 남매에 대한 노동착취 및 아동학대,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됐었습니다. 박 씨는 앞으로 유죄가 입증되면 실형 1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온 생모에게 인계돼 현재 뉴욕에 거주 중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내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법무법인 아널드 앤 포터의 김석환 변호사는 23일 윤 씨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고 미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혐의는 각 주 안에서만 적용되는 경범죄로 이제 윤창중 씨는 워싱턴 DC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범죄 처벌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오는 25일 일부 경범죄 처벌을 완화하는 8개 조례안 패키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현재 노상방뇨나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현재 최대 10일 구류에서 1일로 대폭 낮춰집니다. 공공장소 음주도 현재 5일에서 1일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유력 정치인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오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재외동포 재단이 제4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재외동포들의 삶의 현장, 한인사회 풍경, 세대 간 융화 교류 현장 등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마감은 7월 29일, 수상작은 9월에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사진, 기타 해외 이민 역사 사진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개인소장 사진전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대체로 맑겠지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